믿기 힘들겠지만 이 장면이 현실이 됐습니다. 2025년 한국의 인구 그래프가 결국 하강선을 그렸습니다. 통계청의 한 문장이 세상을 멈춰 세웠죠. 출생아 수, 사상, 최저. 한국은 지금 인구절벽이라는 단어 앞에 서 있습니다. 2024년 합계 출산율 0.72명, OECD 38개국 중 압도적인 최하위. 서울은 불빛으로 가득하지만 그 불빛 아래엔 텅 빈 요람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결혼은 선택이 되었고 아이는 사치가 되었습니다. 인구 감소는 이제 사회 문제를 넘어 국가의 존재 자체를 흔드는 경고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세상을 이미 그려낸 애니메이션이 있었습니다. 심슨 가족. 황당한 상상력의 대명사였던 이 만화가 또 한 번 현실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 후반 방영된 한 에피소드. 그 속의 도시는 지금의 한국처럼 늙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은 도시를 떠났고 학교엔 더 이상 아이가 없었죠. 심슨은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뒤엔 싸늘한 침묵이 깔려 있었습니다. 시즌 9 에피소드 2. 제목은 더 시티 오브 뉴 스프링필드. 이 도시엔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호머는 한참을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합니다. 아이들이 사라지면 웃음도 사라지는 거야. 당시엔 단순한 풍자로 보였지만 지금은 소름이 돋을 만큼 현실적입니다. 심슨의 노란 배경 뒤에서 들리던 그 공허한 웃음소리가 이젠 한국 사회의 침묵처럼 들립니다. 심슨은 미래를 예언한 게 아니라 인간의 본질을 비춘 거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심슨의 그 장면처럼 우리는 점점 서로를 외면하며 살기 위해 관계를 끊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또 한 번의 경고일까요? 그런데 이 모든 걸 심슨 가족이 이미 예언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2014년에 방영된 심슨의 한 에피소드는 축구 월드컵을 배경으로 시작됩니다. 호머 심슨은 국제심판으로 선발되어 브라질 대회에 참여하게 되죠. 그런데 경기 직전 한 인물이 찾아와 호머에게 거액의 돈을 제안합니다. 심판에게 뇌물을 건네려는 장면이었습니다. 에피소드 속에서는 결국 부패한 관리들이 체포되고 월드컵 조직의 어두운 면이 드러나는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당시에는 단순한 풍자 코미디처럼 보였지만 이후 실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2015년 스위스 경찰이 피파 고위 인사 여러 명을 체포하면서 전 세계 축구계에 부패가 폭로되었죠. 뉴스가 보도되자 사람들은 심슨의 이 장면을 다시 꺼내며 정말로 현실이 됐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때 웃음거리로 소비됐던 장면이 시간이 지나 축구 역사 속 실제 사건과 겹쳐지며 다시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1997년에 방영된 심슨의 한 장면은 이후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리사 심슨의 어린 시절을 다룬 이야기였죠. 그 장면에서 마지 심슨은 병상에 누워있는 바트에게 책 한 권을 건넵니다. 책 제목은 호기심 많은 조지와 에볼라 바이러스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에볼라는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전염병이었지만 몇 년 뒤 실제로 아프리카와 전 세계를 뒤흔든 감염병으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2014년 대유행이 시작되자 사람들은 이 장면을 다시 꺼내며 심슨이 예언했다는 말을 하게 되었죠. 짧은 한 컷이었지만 현실의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야 의미가 달라진 장면이었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호머 심슨이 과학자가 되겠다고 결심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는 거실 칠판에 복잡한 수식을 적어놓고 자신만의 발명을 구상하죠. 그 식은 단순한 장난처럼 보였지만 훗날 물리학자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1998년에 방영된 시즌 10 더 위저드 오브 에버그린 테라스 편에서 호머가 적은 공식은 놀랍게도 힉스 보손의 질량과 매우 비슷한 값을 나타냈습니다. 힉스 보손은 우주 질량의 기원을 설명하는 입자로 실제로는 2012년 세른에서 발견이 공식 발표되었죠. 방송 속 장면이 14년 전에 입자 질량을 예측했다는 주장이 퍼지면서 심슨의 또 다른 미래 예언 사례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심슨 가족은 오랜 기간 방영된 만큼 예언이라고 불릴 정도로 심슨의 방영된 내용이 현실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심슨의 예언에는 여러 가지 예언이 존재하지만 그냥 신기하다 하고 넘어갈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심슨의 예언을 통해서 금전적 이득을 볼 수 있다면요. AI로 인해서 급변하는 시대에서 놀랍게도 심슨 만화에 AI로 투자하는 세상이 자세히 나옵니다. 호재의 급락, 악재의 급등. 누가 키보드를 두드리는 걸까요? 정답은 그곳엔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 손이 아니라 코드가 거래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시중에 무료로 나와 있는 챗GPT로도 벌써 인간의 수익률 훌쩍 뛰어넘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전문가들은 아마 기관 투자자들이나 헤지 펀드들은
훨씬 좋은 성능의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심슨은 이 장면을 이미 그렸죠. 호머가 커다란 빨간 버튼 위에 손을 얹습니다. 버튼엔 두 글자, 오토 트레이드. 옆에서 프링크 박사가 말합니다. 감정은 변동성을 만들고 코드는 그 변동성을 수확한다. 그 순간 피라미드 모양의 외눈 캐릭터가 속삭이죠. 손을 떼라. 코드는 스스로 매매한다. 벽엔 I love 파이 메모, 화면엔 인간 없는 캔들 차트가 춤추고요. 팬들은 오래전부터 이걸 농담이 아니라 지도로 봤습니다. 저는 이 장면들 속에서 코드를 찾았습니다. 제가 트레이딩과 코딩을 즐겨하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았어요. 방법은 단순해요. 에피소드 몇 군데를 프레임 단위로 멈춰 세워 반복되는 기호를 긁어 모았습니다. 칠판의 낙서처럼 보이던 BEDF 이니셜, I love 파이 옆에 그려진 숫자 배열, 자막에 스치듯 등장하는 밴드, 에마, 데브, 프랙처 단어 조각들, 팬덤이 던진 농담을 저는 암호로 해석했죠. 이 조합을 그대로 제가 사용하는 자동매매 트레이딩 뷰에 넣어봤습니다. 얘 이름도 붙이고요. 그리고 과연 투자 성과가 좋을지 기대하며 체크해봤습니다. 가장 대형 종목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솔라나를 중심으로 수식값을 넣고 2019년에서 2025년까지 투자했다면 성과가 어땠는지 프레임을 굴렸습니다. 설마 하고 슬리피지, 수수료까지 보수적으로 넣고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사람이 쉬는 주말에도 곡선은 계단식 우상향, 하락장에선 거래수를 줄이며 손실 한도를 지키는 구조. 딱 심슨이 말하던 그것. 이야기는 인간의 것, 체결은 코드의 것. 제가 투자를 할 때 분석은 제대로 했지만 감정 때문에 놓쳤던 부분을 깨달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한때는 재미로만 봤던 심슨 예언이지만 단연코 이만하는 제가 성장할 수 있게 도와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예언이 아니라 룰입니다. 룰을 지키면 감정이 끼어들 틈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는 심슨이 예언한 자동 매매의 세계를 실제 전략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고, 제 장점을 살리고 매매 전략을 더욱 발전시켜서 자동 매매 프로그램의 거래 내역과 성능, 그리고 언제 사고 팔았는지 표시까지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구독자분들 전부에게 제가 힘들게 만든 전략 수식까지는 알려드릴 수 없지만 개인 투자자로 정말 수익 내기 힘든 시장이니 이 편한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단 몇 분에게라도 감사의 표시로 구독자분들께 사용하게 해드리면 어떨까 생각 끝에 결심했습니다. 공개 영상에선 모든 걸 다 보여드릴 수 없어요. 대신 직접 검증 가능하게 드리겠습니다. 받는 방법 간단합니다. 보시는 영상 하단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달려있는 링크 누르시고 전화번호 적어주신 뒤에 제출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코드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댓글로 구독자 마크 확인되면 문자로 트레이딩뷰 초대 링크와 설정 가이드를 보내드리겠습니다.